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를 간단하게 다우 차트, 금 차트, 비트 도미넌스, 리플 달러 차트와 BT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트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사로 들어가서 오스김치님, 브로콜리님, 비디비님, 박빌브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살펴보고, 오늘 이제 Q&A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슈얼츠 트위터와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드래곤, 크립토 드래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세라 게세라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고 지금 25,015포인트, 73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2.84%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전체적인 이제 주봉 그림에서 보시면 이 검정색 추세 라인 깨고 나서 다시 이 검정색 추세 라인까지 올라온 이후에, 급락하고 올라온 이후에 지금 이 추세선 맞고 떨어졌다. 물론 이제 주봉에서 주중에 이렇게 이제 넘어간 적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봉 봉 마감은 이 추세선을 넘지 않고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20주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줘서 이 초록색 50주 평선 저항 맞고 지금 재차 떨어져서 20주 평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이 20주 평선과 50주 평선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꺾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120주 평선도 이렇게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채널 상단에 있는 부분, 이런 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지금 다우 차트와는 위치가 좀 다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이제 일봉에서도 장기 평선들, 지금 이 360일, 200일, 죄송합니다. 이 보라색이 360일이에요. 360, 200, 120일 이평선. 이 장기 평선들 지난번에 물론 잠깐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장기 평선 이제 밑으로 현재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들이 다 우하향에서 이제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 차트와는 다른 모습이다. 현재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이제 우선은 봉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을 이제 깨게 되면 좀 더 이제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는 뭐 큰 변동은 없는데, 우선 지금 1784달러, 1784달러고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은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 지금 이제 913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에서 먼저 보시면 50주 평선 위에서 이제 계속 몇 주째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박스 상단 이 1200달러, 1300달러를 중심으로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이렇게 나눴을 때, 박스 하단의 상단부인 이 8,000, 그러니까 9,000달러, 8,900달러에서 1200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여기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살짝 옆으로 누웠어요. 살짝 옆으로 눕고 약간 아래로 이제 꺾이려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20주를 카운트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 자리보다는 살짝 낮다는 거죠. 살짝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살짝 이제 수평을 유지하다 아래로 이제 약간 꺾이는 모습인데, 앞으로 2주 뒤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급락이 나왔고, 다시 이런 봉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20주 평선이 다시 이제 상방으로 들린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는 20주 이평선은 지금 여기서 옆으로 누우면서 계속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20주 평선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 안 좋은 거는 이제 이거죠. 20일하고 이제 50일이 약간 데드크로스 난 부분, 이 부분이 좋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차트로 접근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준다,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서 21이평선 이제 위에 올라탄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때도 51이평선 깨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바로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올라와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때랑은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때는 51이평선 밑에 있었지만, 이때는 이 200일평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200일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랑은 똑같은 이제 51이평선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의 상단인 이 9,000달러와 1200달러 이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평선 올라오면서 그 이후에는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따 비트코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고, 우선은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20주평선에 이제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 20주선을 이제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주평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보면 20주평선 지지받고 다시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18년도 초부터 도미넌스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50주 이평선 주봉에서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올라갔고, 현재는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이 깨진 거다. 이 50주 이평선이 깨지고, 그 이후에 이 봉 밑에 50주 이평선 밑에서 지금 50주 이평선이 이제 꺾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그림은 저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미넌스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고, 주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는 우선 이렇게 이제 이 상승 채널, 단기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360일 이평선 올라오는 이 360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수평으로 누웠습니다. 수평으로 이제 누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요. 뭐냐면 그때 이제 이 의견도 이스트님 의견 주셨던 건데, 이렇게 W자를 만들고 시간을 보낸 이유가 이 주황색 200일 평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을 이 돌려 세우는 작업을 했고, 지금 이 360일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수평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래로 빠져준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200일 이평선이 꺾인 것처럼 360일 이평선도 꺾여서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하방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평선들 보면 360일 이평선, 그 다음에 이 주황색 20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50일 이평선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꺾였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일봉에서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꺾였어요. 꺾였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한번 올라와서 50일, 그리고 이제 200일 이평선 한번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진 상태이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방 압력을 더 이제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역배를 만들어 주면서 좀 쏟아질 수 있는, 지금 이제 21평선은 옆으로 눕고 있는데 이제 51평선 내려오면서 이 120일과 데드크로스 만들어 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 역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역배열 되고, 그 다음에 이 장기 평선들까지 완전히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XRP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지금 테더 차트를 열었는데, 달러 차트와 뭐 거의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윗꼬리라든가 아랫꼬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오늘은 이제 테더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테더 차트 0.17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일봉 차트에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올해 이제 2월 달에 2월 말부터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나오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죠. 올라와주고 장기 평선 이제 200일 평선 맞고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해주면서 약간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5월 4일 이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이제 보면 2월 달에 이렇게 이제 급락했던 부분, 이게 이제 왼쪽 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고 이 부분 이제 머리가 이제 뒤집어진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헤드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어깨 완성된 이후에 지금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날짜를 이 5월 4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우선 이 왼쪽 팔 왼쪽 팔 끝났던 부분, 이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109일 정도 되고요. 보시면 중심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부터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때까지는 53봉이고 지금은 56봉입니다. 그래서 한 봉 3개 정도가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딱 일치하진 않은데 3일 정도 약간 딜레이가 더 돼서 오른쪽 어깨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형태대로 이 왼쪽 팔 만들었던 것대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을 완성한다. 그리고 오른쪽 팔을 완성할 때는 이제 왼쪽 팔을 만들어 줄 때 걸렸던 기간보다는 좀 더 이제 단축된 그런 기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보통 먼저 움직였던 그런 알트코인들 종목을 보면 이미 이제 2월 고점 넘어가서 안착해 있는 XRP로 예약했을 때 이 0.34달러를 돌파해서 이제 안착한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작년 6월 고점까지 넘어가서 안착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XRP가 올라와 주게 되면 2월 고점 이제 넘어가 줄 거라고 보는데, 그 넘어갈 때,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그 알트코인들 보면 상승을 할 때는 이 빠질 때 걸렸던 기간보다 좀 더 이제 압축된 형태로 상승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XRP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하는 기간은 이때 이제 하락했던 이 기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기간을 좀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 높이대로 이제 올라온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높이를 약간 체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모양을 오른쪽 팔 만드는 모양으로 살짝 이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0.39달러까지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 팔을 완성하게 되면 올라와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이런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작년 2월 고점이 올해 2월 고점이요. 올해 2월 고점이 이 0.346달러, 원화로 한 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른쪽 팔을 완성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0.34달러, 0.348달러인 올해 2월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안착한 다음에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게 이제 2017년도 이제 3월달 그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120주선이요. 120주선이 올해 이제 2월달 고점인 이 0.348달러까지 0.348달러 이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른쪽 팔을 완성하고 여기서 이제 쉬게 되면 이때는 이 120주선을 돌파해서 이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테더 차트에서 주봉이 안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자리 첫 번째 양봉 크게 나왔던 이 자리가 120주선을 이제 안착했다라는 거죠. 120주선 안착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120주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120주선을 단기간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회복을 시켜주고 안착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렇게 일파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 달러 차트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보조지표에서 이제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에서 아래 부분을 이제 보시면 살짝 돌파가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BTC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BTC 주봉 차트고 현재 1946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주봉 차트 설명을 드렸고 2017년도 이 하락세기형, 그리고 지금 이 하락세기형, 여기서 이 하락세기형의 상단부인
이 상단 추세 라인 20지평선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와 같이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달러 차트와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 위치가 그럼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2017년도 3월 달에 제가 이 보조지표에 추세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보시면 3월 13일이고 이 하락색이 이제 안쪽에 있을 때 이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마찬가지로 돌파가 될 때 이 하락세경 안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3주 동안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 하락세기 돌파하고 그 다음에 20주, 50주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T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 달러 차트와 이제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 2, 3주 안에 이와 같이 이 20지평선을 돌파하고 하락세기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BT 차트에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되는 모습이 나온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기에서 이제 트랩을 만들어주고 돌려 세워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좀 더 이제 다소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그때는 먼저 출발하는 거다. 그리고 대형 알트에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대형 알트코인이 먼저 상승 출발하면서 그 이후에 XRP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뭐 딜레이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XRP도 그 뒤를 따라서 상승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BT 차트에서 비트코인보다 XRP가 상승률이 덜 하다라는 거지. 원화 차트에서 달러 차트에서는 XRP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스트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보도록 할게요. 4K 간다, 5K 간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동평균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려봅니다. 우선 월봉 차트에서 삼각 수렴하는 기준으로 보면 10월 11월 정도에 5K, 6K까지 찍고 올 수는 있겠더군요. 만약 찍으면 이 평은 어떻게 되나? 가상의 시나리오로 살짝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으로 설정한 목표값 기준이니 재미로만 보세요. 시나리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7월, 9월 상승하고 알트장으로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월봉에서 이 평이 전체적으로 16년, 17년 말과 유사한 형태로 펼쳐집니다. 25, 52평의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출발하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7, 52평 이격은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평을 좀 더 붙이고 출발하고자 한다면 6K 후반, 7K 초반까지 한두 달은 떨어뜨리면서 이 평을 좀 더 밀집시키는 작업 후 9월에 10K인 추세 저항선을 급등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경우 7, 25 2평은 수평으로 연장되면서 52평과 이격을 좁힐 수 있어 보입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급락하여 5.5K를 찍고 오는 경우 추세선 돌파를 시도하는데 약 4에서 6개월 지연이 될 듯합니다. 더욱이 월봉 장기평들의 데드크로스가 예상됩니다. 심지어 7, 52평도 데드가 예상되며 5개월이면 52평이 약 6K 후반쯤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각도대로 상승을 이어올 것으로 보임. 7, 50 데드 예상. 지금 이 시점에 세력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일 듯 하네요. 억지로 가능성을 연결해 보자면 연말쯤 코비드19가 엄청난 유행을 하면서 주식도 비트도 모든 자산 시장이 박살나는 시나리오 정도. 이 역시 미 대선 시점과 연결이 잘 되지 않네요. 시나리오 세 번째, 급락하여 5.5K를 찍고 오는 경우이나 매우 단기로 급등하는 경우. 운전을 잘하면 데드크로스 맞겠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7, 25 2평이 7, 2평과 25 2평이 뒤섞여 춤을 추네요. 주봉 일봉은 끔찍할 듯하고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몇 달 장기평이 하락과 상승 사이에서 춤을 춘다면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우선 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 선 차트가 이제 월봉 비트코인 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이 7월 이동평균선, 주황색이 25월 이동평균선, 노란색이 50월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16년도, 17년도 그림처럼 이렇게 위에 이 주황색 추세선을 돌파시키고 작년 6월 고점까지 넘어가고 한번 눌러주고 다시 또 돌파시키고
2만 달러 돌파시키고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 이어가는 2016년도 17년도 이 차트 흐름으로 이제 의견 주셨고, 이거 이제 가능성은 지금 이제 25월과 50월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이때보다는 좀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과 이제 50월 이동평균선 이제 이격 정도는 적당해 보인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건 이제 일단은 하락, 주식시장과 같이 커플링 되면서 좀 이제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좀 서서히 빠지면서 이 7월 이동평균선이 50월 이동평균선까지 데드크로스 만들어 줬다가 다시 돌려 세우는 이런 그림,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쪽에 오른쪽 아래 하단부가 잘 안 보이셔서 좀 작게 축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이제 급락하면서 빠르게 비트코인이 이 50월 이평선을 터치하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 7월 이동평균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25월 이동평균선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누우면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도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주식시장과 이제 동기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산시장이 같이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시나리오의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차트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기사로 들어가서 먼저 BDB님이 기사 의견 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글로벌 디지털 지불 지배를 향한 중국의 롤 속도 둔화, 6월 26일자 이제 기사고,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중국은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생산 및 저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본 플레이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서 서버와 장비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또한 광산 농장에, 그러니까 채굴하는 농장이죠. 채굴 공장에 세금 공제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채굴하는데 좀 용이하게끔 조건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장비의 주요 하드웨어 회사인 비트메인은 중국에 있으며 몇 년 안에 거대한 산업의 창출을 촉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와 같은 자산에 대한 암호화폐 가치의 65%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이러한 통화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미국 시장에서 규제 확실성을 누리는 유일한 두 개의 디지털 통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디지털 통화 규제 환경이 불투명하고 고르지 않게 적용되며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에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통화에 의존하는 미국 블록체인 플랫폼이 모든 곳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제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리플 XRP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다, 뭐 증권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규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채굴 부분에서 컨트롤 가능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규제 부분에서, 특히 미국 규제 부분에서 확실성을 누리고 있는 두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XRP도 규제 명확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은 중국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통해서 여기 지금 다른 중국 기업들 제재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XRP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이 0으로 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0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아마 근거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브로콜리님이 올려주신 기사고요. 볼코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미 증시 볼코룰 완화의 상승, 다우 1.18% 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2% 넘게 이제 하락을 했고, 볼코룰 완화된 부분, 이제 볼코룰이 올해 초 1월 달에 이제 완화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등은 은행들이 계열회사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금 적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벤처 캐피탈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규제도 완화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워낙 이제 부실한 회사들까지 막 이곳저곳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했던 게 이제 볼코 룰인데, 이 부분이 올해 초에 한 차례 완화가 됐고, 추가적으로 지금 6월 달에 다시 이제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오스김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아마 이제 이 기사 내용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호주인 우체국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호주인들은 새로운 협력 덕분에 전국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다. 6월 24일자 발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bitcoin.com.au 고객은 3,500개 이상의 호주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개방적인, 그리고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사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박빌리브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 전 세계 100여 개 기업 동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사부터는 뭐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라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도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뭐 드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와도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광고 보이콧, 전 세계 이제 100여 개 기업이 광고를 중단하겠다, 페이스북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커버그가 그로 인해서 재산 8.6조가 뭐 증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6월 3일자 기사예요. 트럼프 SNS 길들이기 행정명령에 비영리단체 위헌소송,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 타이틀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SNS를 길들인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정보기술 분야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 기술센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자신의 글에 트위터가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팩트를 확인하라는 딱지를 붙이자, 지난달 28일 SNS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죄송합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트위터에서 야 이거 거짓 정보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팩트를 확인하라고 딱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트위터가 고치거나 만약에 지우게 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 기술센터, 왠지 뭐 이름은 굉장히 이제 민주적이고 어떤 자유를 보장하려는, 수호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단체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 기술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배했는가라고 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트위터가 어떤 개인이 쓴 글을 지웠기 때문에 트위터가 이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배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기술센터는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제1조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이유가 이 페이스북 이야기한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미국의 주요 언론들, 뭐 ABC 뉴스, CBS,
그 다음에 CNN 이런 주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형제이거나 아니면 뭐 그 모녀지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로 굉장히 끈끈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 대중들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요 언론이 아닌 어떻게 보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계속해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들이 이미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큐맵을 보시면 이 트위터 대표인 잭 도로시, 그리고 페이스북 대표인 이 마크 주크버그 둘 다 배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이다라는 이야기고, 이들이 딥스테이트 세력인 이유는 주요 언론들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를 받아야지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과 큐아논,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영적 전쟁을 넘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100여 개 대기업이 페이스북의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뭐냐. 결국 그 100여 개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미 그 장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페이스북의 광고를 중단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그럼 차단하려는 이유는 뭐냐. 페이스북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 인해서 뭐 8조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부각시킨다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서조차 부각을 시키면서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글을 만약에 이런 어떤 우리에게 스폰을 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한다라고 하면 우리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글을 지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까지 해가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마크 주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차단 안 한 이유는 뭐냐. 차단 안 한 이유는 이 주커버그가 트럼프 라인이어서가 아니라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초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그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수정을 했을 때는 지금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주커버그도 이 페이스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못 지운 거다. 안 지운 게 아니라 못 지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뭐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야,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8조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페이스북에 마크 주크버그에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게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언론까지 포함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데이비드 숄츠 이제 트위터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그 크립토 드래곤 게임 내용하고 그 게세라 네세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이게 길기 때문에 시간 안에 다 전달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트위터 내용만 보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는 이 말통이 약 900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럴듯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뭐 뒤에 있는 이 수직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돌로 만들어진 말이 약간 물 먹는 이 통 같은 이 말 여물통이 900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데이비드 숄츠가 이게 이제 900년이 된 건지 뭐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데이비드 숄츠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900살이 뭐냐? 저는 이제 이 XRP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조정을 거쳤던 기간이 907일입니다.
907일이고 약 이제 90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숄츠 트위터에 있는 이 900살 이것은 지금 이제 907일 동안 조정을 거쳤던 그 XRP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이 따라지고 있는 이 말 염을 통해 물이 따라지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유동성을 리퀴드라고 하고 유동성이 공급된다. 유동성 뭐 액체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물이 지금 XRP 그 리플렛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비드 숄츠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이 여기서 이 말통에 있는 이 말통이 영어로 하면 홀스 트룹이래요. 이 말통 그 여물통이 이제 트룹이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홀스 트룹 이것을 이제 게마트리아에 넣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밑에 이제 보시면 XRP 프리메이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말 여물통 이것도 어쨌든 또 XRP와도 연관되는 그 게마트리아에서 연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900일 동안 조정을 거쳤던 그 XR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여기에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데이비드 슈얼츠가 간접적으로 저는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